대표님들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장점도 많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그건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고, 법인세 내고 남은 이익이 대표이사인 대표님 것이 아니라 주주인 대표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가져가려면 세금을 한 번 더 내고 가져가야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대표이사 가지입금 해결과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지입금 해결과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 방법으로 최근까지 많이 사용하던 이익 소각이 문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법인에 잉여금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가지입금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자금 소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환원하면 되는 것이지만,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이유는 가지입금 해결 목적이든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이든 법인 자금을 개인 소득화하는 데는 세금이 지나칠 정도로 과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안 낼 수는 없고 당연히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지만, 누진 구조로 인해서 세금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대표님이 40% 이상의 세금을 내면서 급여나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대표이사 가지입금 해결을 위해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 개정을 통해서 막아버렸습니다. 이후 일선 현장에서는 국내 1위 법인 컨설팅 업체의 세무법인이 고안한 배우자 증여성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소각을 도입해서 최근까지 가지입금을 해결하거나 미처분 이익이용을 환원하였고, 저 또한 이익소각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 드렸는데, 최근에 이익소각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익소각의 문제라기보다는 배우자 증여성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소각의 문제라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성공제 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소각이나 감자, 즉 일명 CEO 소각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익소각은 배우자 증여성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소각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배우자 증여성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소각과 관련해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법상의 절차와 세법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특히 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작년에는 그렇게만 한다면 이익 소각을 해도 문제없다는 말씀까지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국세청장이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세법상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실질과세 원칙에도 저촉됨이 없이 배우자 증여성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한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를 했던 사건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저촉된 것을 과세한 것은 이미 있었고, 판결에서도 국세청의 입장을 인정한 바 있어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세법상의 규정을 철저히 지킨 이익 소각은 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과세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배우자 증여성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대표이사 가지입금을 해결하거나 미처분 이익이용을 환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세 근거가 없다 보니까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의 양도시에는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적용토록 명문화하여 과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음에도 법을 개정한 건 양도에만 관련된 것이고, 이익소각은 양도가 아닌 소각으로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아닌 의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소각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이 또한 과세 근거가 없음에도 조세 회피를 이유로 과세한 처분을 정당화한 것 같습니다. 이는 추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테고,
세법 전문가들은 대법원 가면 국세청이 패소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최소 1, 2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근본 심사 청구 기각 이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시행되는 이익 소각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이익 소각은 보류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 과세 판단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세하고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익 소각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대표이사 가지입금 해결이나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분간 이익 소각을 보류하더라도 해결할 또 다른 유사한 방법은 있습니다. 따라서 혹 최근에 세무당국의 태도를 간과한 채 내년부터는 징용 후 1년 지나야 되지만 올해까지는 징용 후 바로 이익 소각을 진행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일부 관계자나 기장세무사의 말만 믿고 섣불리 이익 소각을 진행했다가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과 분위기를 잘 알고 안전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증여상 공제 한도로 활용한 이익 소각이 문제되고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